여름 한낮의 더위가 정말 굉장합니다. 올해는 장마도 작년처럼 그렇게 길지도 않고 빨리 끝나고 이렇게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가 아주 연일 계속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활짝 핀 꽃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또 흐뭇해지고, 이런 한여름에 정원을 가꾸는 건 정말 힘들죠. 1년 중에서 제일 힘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 여름에도 할 일들이 많아서 정원에서 더위와 벌레들과 싸우면서 정원 가꾸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져서 이런 꽃들을 보면서 또 힘을 내서 정원을 가꾸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정원에 이제 7월 말로 접어드는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 7월의 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훌륭한 부용이 피었습니다. 이 부용은 노지 활동을 잘하고 해마다 전년도보다 포기가 훨씬 커지면서 꽃이 피는데요. 역시 이 부용도 작년보다 키도 훨씬 커지고, 제 느낌에는 꽃도 작년보다 훨씬 커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무척 컸었는데 올해는 꽃도 더 커진 것 같고, 또 꽃대도 많이 올라와서 꽃을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지금 부용들이 피기 시작해서 너무너무 이쪽이 화사합니다. 물타리 쪽이. 이 부용은 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꽃봉오리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꽃봉오리도 굉장히 멋있고, 또 무궁화, 아주 커다란 무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꽃인데요. 이렇게 분홍색의 아주 훌륭한 부용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꼬리풀처럼 보이는데요. 요거는 애플민트의 꽃입니다. 허브 종류도 이렇게 여름에 꽃이 피는데요. 7월에 애플민트 꽃이 예쁘게 피었고, 여기는 이제 조금 시들어 가고 있어서 조금 노랗게 보이는데, 이렇게 새로 피는 꽃들은 하얗게 꼬리풀처럼 아주 깔끔하게 핍니다. 향도 좋아서 이렇게 따서 허브차를 만들어 먹어도 좋은 애플민트입니다. 외성 부틀레아인데요. 조금 작게 크는 부틀레아로, 요거는 이제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 그런 부틀레아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봉우리 상태에 있는 그 모종을 심었었는데, 그때 그 피었던 꽃은 금방 시들어서 그거를 잘라줬더니 이렇게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와서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보라색으로 예쁘게 피고, 요거는 이제 썸머 라일락이라고 해서 봄에 피는 라일락 꽃이 진 후에 이 꽃이 피면서 정원을 향기롭게 해주는 그런 꽃이고요. 요거는 꽃이 가을까지 오래 피기 때문에 노지 활동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여름 정원에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인데, 이 부틀레아도 굉장히 노지 활동을 잘하고, 씨가 떨어지면 굉장히 자연 발화를 많이 해서 이 부틀레아를 심어 놓으면 주변에 싹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틀레아를 심은 주변에 굉장히 부틀레아가 많이 올라와서 그것도 좀 싹이 다 나오면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서 미리미리 좀 꽃이 씨가 맺혀서 떨어지기 전에 잘라주면 그런 염려는 좀 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꽃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래 피어서 이것도 정원에 한두 폭이 있으면 좋은 꽃인데, 저는 이렇게 보라색과 또 아직 그 흰꽃은 피지 않았는데 흰꽃 두 가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보라색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들이 보면 이렇게 원래 그 크기대로 크는 것들이 있고, 또 같은 종류의 꽃이라도 좀 작게 크는 외성종들이 있는데요. 저희처럼 작은 정원에서는 그렇게 외성종을 또 골라서 키우면 아담하게 키우면서 같은 꽃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저희 정원에는 외성종들의 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틀레아도 그런 외성 부틀레아입니다. 플록스 꽃도 요즘에 정말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인데요. 활짝 피어서 아주 화사한 모습의 플록스 꽃입니다. 이것도 노지 활동 잘하고, 이렇게 이제 꽃들이 한번 활짝 피고 시들 때 이 꽃을 잘라주면, 꽃대를 좀 잘라주면 다시 한번 꽃이 피죠. 그래서 플록스 꽃도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요거는 제일 먼저 펴서 벌써 꽃들이 다 지고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좀 짧게 키를 낮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프룩스가 워낙 키가 커지기 때문에 다음에 꽃이 필 때는 좀 작게 꽃이 피어서 혹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잘라줘서 봄에 이렇게 많이 쓰러지진 않았는데, 혹시 지금 이제 쓰러졌는데 꽃이 피었다면 그 꽃이 시들었을 때 좀 짧게 잘라주면 다음에 꽃이 필 때는 좀 키가 작게 꽃이 피기 때문에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백합이 정원의 주인인 것처럼 백합들이 만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얀색 아주 커다란 백합이 향기도 너무 좋고 활짝 피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꽃대가 하나가 올라와서 한 줄기만 피었는데 구근이 늘어나고 하면서 지금 흰 백합이 3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었고 지금 계속 피고 있어서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정원이. 요거는 겹백합인 로즈릴리 이사벨라인데요. 겹으로 피기 때문에 붓으로 피는 그 백합보다는 훨씬 화사하고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는 꽃입니다. 앞쪽으로는 빨간색의 하얀 테두리가 있는 그런 백합도 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근처가 아주 백합향이 너무 좋습니다. 플록스 팝스타인데요. 1년생인 한 차례 피었던 꽃들을 다 잘라주고 나니까 다시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4가지 색의 플록스 팝스타가 피고 있는데요. 처음만큼 그렇게 아주 많은 꽃송이가 올라오진 않았어도 그래도 꽃들이 4가지 색이 다 올라와서 예쁘게 피었습니다. 1년생이지만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화도 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또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씨가 떨어질 수 있게 해서 내년에도 이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꽃 모양이 참 특이해서 보기가 좋은 꽃입니다. 와인컵 쥐소니인데요. 색깔과 모양이 참 예쁜 꽃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월동 잘하는 야생화입니다. 카네이션도 계속 꽃들이 피고 있어서 끊임없이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빨간색이 참 예쁜 카네이션이고요. 키가 아주 커져서 큰 상태로 꽃이 피어서 그 꽃을 다 잘라주었는데요. 꽃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꽃꽂이를 예쁘게 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싹이 또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또 폈습니다. 토플은 그렇게 한번 핀 꽃을 잘라주면, 짧게 잘라주면 또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재차 또 꽃이 핍니다. 토플도 작은 꽃들이 모여서 피어 있는데 참 예쁩니다. 이게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굉장히 잘 번지기 때문에, 잘 번지고 키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원에서 심어서 봐야 되는 꽃입니다. 주황 원추리 꽃인데요. 이 꽃도 7월에 아주 예쁘게 피는 꽃입니다. 아주 많이 보이는 꽃이고요. 요즘 거리에서 이렇게 쑥 올라와서 아주 예쁘게 피는 꽃입니다. 월동을 잘하고 매년 잘 올라오는 꽃이죠. 봄에 야생화를 제가 정원에 몇 가지를 심었는데요. 그 중에 심었던 타레난초인데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이 타레난초는 꽃이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특이한 모양으로 피어서 이름이 타레라는, 실타레 타레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특이하고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주 작은 꽃인데 모양이 특이하고요. 색깔도 아주 예쁩니다. 밑에 잎은 이렇게 난초잎처럼 이렇게 작고 삐죽한데 이렇게 꽃대가 쑥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색이 아주 예쁜 송엽국인데요. 이 송엽국은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피어 있으면 상당히 멋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번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정원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보고 있는데요. 꽃이 계속 피어서 이 송엽국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동 잘하고, 이 송엽국은 굉장히 삽목이 잘 돼서 이렇게 늘어진 가지를 잘라서 그 옆에 그냥 꽂아만 놔도 바로 뿌리가 내려서 잘 삽니다. 7월에는 에키네시아도 예쁘게 피는데요. 이렇게 겹 에키네시아 분홍과 흰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저희 정원에는 세 가지 색의 에키네시아가 있는데요. 요거는 주황색의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옆에는 키가 쑥 올라와서 피고 있는 리아트리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얀색인데, 이렇게 리아트리스는 이렇게 위로 길쭉하게 피는 꽃들이 대부분 아래쪽부터 꽃이 피는 게 대부분인데, 리아트리스는 특이하게 위에서부터 꽃이 피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슨 방망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밑가 이렇게 뭉툭하게 꽃이 피어서 그런 특이한 모양으로 꽃이 피는 리아트리스입니다. 이것도 정원에 이렇게 심어 놓고 보면 굉장히 멋있고, 색깔도 지금 저는 여기 하얀색이 먼저 피었는데 보라색도 저희는 있는데 아직 보라색은 안 피었는데요. 색깔도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정원에 이렇게 심어 놓고 포인트로 보면 좋은데요. 이렇게 에키네시아와 같이 심어서 보면 멋있습니다. 1년생의 메리골드도 요즘 아주 화사하고 예쁘게 피어서 잘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이렇게 꽃이 한 포기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1년생인 백일홍인데요. 백일홍도 요즘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백일홍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심어 놓으면 아주 보기가 좋고, 꽃이 오래 피어서 이것도 아주 요즘 볼만한 꽃입니다. 수련꽃인데요. 참 오래 피죠. 피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도 꽃보고리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렇게 7월 말인데도 지금 연방꽃이 피고 있고, 아직도 필 꽃보고리들이 계속 있습니다. 정말 이 수련은 생식물을 키운다면 수련을 추천해드리고 싶을 만큼 꽃이 오래 피고 키우기도 비교적 수월한데요. 이 수련이 그 온대수련과 열대수련이 있습니다. 요거는 온대수련인데요. 온대수련은 이렇게 이제 그 밖에 심었을 때 노지 활동이 가능한 거고, 열대수련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키우신다면 온대수련을 키우셔야 합니다. 페추니아도 요즘 아주 예쁘게 피고 있죠. 장마가 계속 됐다면, 비가 계속 왔다면 좀 힘들어했을 꽃인데,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피어 있고요. 지금 여기 대부분의 그 꽃이 이제 이런 색깔인데, 제가 요건 봄에 모종을 사서 심은 거고, 여기 좀 다른 색깔의 꽃은 아마 작년에 심었던, 여기 작년에 이쪽에 페추니아를 심었었는데 씨가 떨어져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네요. 보라색 페추니아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보라색 글라디올러스인데요. 아마 이제 8월 달에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할 건데, 지금 보라색이 먼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라디올러스는 여름에 아주 화려하고 화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인데요. 여러 가지 색이 같이 모여서 피어 있으면 정말 화사한 화단이 됩니다. 추위에 약한 구근이기 때문에 겨울에 보관했다가 봄에 이렇게 심어서 이맘때쯤 이렇게 예쁘게 보는 꽃입니다. 이제 피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몇 가지 색의 글라디올러스가 있는데 그게 다 피면 아주 화사하고 예쁩니다.
1년생인 천일홍인데요. 꽃볼이 많이 커지면서 이제 모양이 제법 갖춰져 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피는 천일홍이고, 또 아주 자주색으로 예쁘게 피는 천일홍도 좀 예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색 겹 다투라인데요. 이 다투라 꽃은 이렇게 위로 향해서 피는데 꽃 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아주 예쁜 모습을 좀 담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지금 피었다가 좀 시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이 다투라가 꽃 색깔이 자주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색으로 씨앗 색깔도 꽃 색깔과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네요. 다투라 자체가 씨앗 모양이 좀 독특한데요. 요거는 그 독특한 모양 외에 색깔도 이렇게 자주색으로 맺히고 있네요. 이 안에 씨앗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이한 모양이고요. 봄에 한 차례 화사하게 많이 피었던 페랭이들이 한번 다 시들고 자르고 나서 다시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술페랭이라고 모양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실처럼 하늘하늘하게 그런 모양으로 피는 페랭이입니다. 페랭이들이 그 모양과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서 저는 이제 그 몇 가지 페랭이를 같이 심어서 보고 있는데요. 요 모양은 그 다른 페랭이들과는 굉장히 또 다른 그런 독특한 모양입니다. 능소화가 요즘 정말 예쁜데요. 꽃들이 굉장히 많이 펴서 아주 화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줄기 끝에서 많은 꽃송이들이 한꺼번에 피기 때문에 이 여름에 이 더운 철에 아주 화사하고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주 덥지만 7월 말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을 좀 둘러보았는데요. 지금 오늘 본 꽃 말고도 또 예쁘게 피어있던 꽃들이 있어서 그 꽃들 모습도 계속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